팔로워 80만 명 호주 유튜버가 한국 겨울 하나 보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진짜 이거 듣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실 거거든요. 션 해먼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이 친구는 부모님 일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륙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어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로 갔다가 또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이 일상이 됐고 지금은 무려 팔로워가 80만 명이 넘는 여행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80만 명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한국 방문 계획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름에 한 달 살게 하려고 했대요. 한국의 뜨거운 여름을 느끼면서 서울의 밤문화도 즐기고 제주도도 가보고 그런 평범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미친 짓을 합니다. 여름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겨울에 그냥 비행기를 타버려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몇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갑자기 겨울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까요? 이유가 진짜 황당한데요. 한국의 겨울이 예쁘다는 말 딱 한마디 들었대요. 그냥 누가 지나가듯이 한 말인데 그 말 하나에 홀린 듯이 비행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 겨울이 예쁘다는 말 하나 듣고 갑자기 수백만 원짜리 비행기 표를 끊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근데 이게 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첫눈 오는 날, 뭐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출근 어떻게 하지? 차는 어떻게 몰지? 눈 치우는 거 누가 하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아니면 학교 휴교 하나 기대하면서 뉴스 보고 실망하고 그런 거 다들 경험 있으시죠? 우리한테 눈은 그냥 불편함 그 자체예요. 추워 죽겠는데 눈까지 오면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션 해먼드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호주에서도 살았고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제대로 된 눈을 본 적이 거의 없었대요. 아일랜드는 섬나라라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오거든요. 멕시코 난류 때문에 위도에 비해 따뜻한 편이고 겨울에도 영상 5도에서 8도 정도 됩니다. 눈보다는 비가 더 많이 오는 나라예요. 호주는 말할 것도 없죠. 남반구 국가라 계절 자체가 반대이고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기후거든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도 겨울에 눈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평생 제대로 된 사계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봄에 벚꽃이 펑펑 날리는 것도 모르고 가을에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것도 모르고 겨울에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한국의 겨울 사진 하나를 봤대요. 아마 경복궁에 눈 내린 사진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남산타워 뒤로 눈 내리는 서울 야경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사진 하나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죠. 그냥 사진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 같았대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겨울 풍경이 이 친구한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 가까이 되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의 나라는 건기와 우기만 있거나 1년 내내 덥거나 아니면 1년 내내 춥거든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처럼 사계절의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나라는 더더욱 드물죠. 일본도 사계절이 있긴 한데 한국만큼 뚜렷하지는 않아요. 습도가 높아서 여름은 더 찌는 듯 덥고 겨울은 덜 추운 데다가 눈도 한국보다 적게 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기후가 완전히 다르고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은 한정적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북유럽은 너무 춥고 남유럽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계절은 진짜 축복인 거예요. 봄에는 따뜻해지면서 꽃이 피고 여름에는 더워서 바다를 가고 가을에는 선선해지면서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추워서 눈을 보는 이 완벽한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진짜 희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불평만 하고 살잖아요.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러면서요. 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미션에 도전합니다. 바로 식당 찾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나 봐요. 먹자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앞에 붙어있는 메뉴 사진들을 보는데 전부 다 생고기 사진이에요.
불판 위에 올라가 있는 생삼겹살 사진들이 질비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뭘 착각했는지 아세요? 저 사진이 완성된 요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진짜 웃기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은 생고기만 먹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맙소사, 우리가 생고기를 날로 먹는 미개한 민족으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해는 가요. 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기를 주방에서 다 익혀서 내오거든요.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판 위에 생고기가 올라가 있는 사진을 보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셔는 거리를 한참 동안 헤맸어요. 구워진 고기 사진을 찾으려고 먹자골목을 다 뒤졌는데 보이는 건 온통 생고기뿐이에요. 점점 배는 고파오고 다리는 아파오고 춥기까지 하니까 완전히 지쳐가는 거예요. 결국 포기한 얼굴로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갑니다. 메뉴판을 펼쳐보는데 당연히 한글로만 쓰여 있으니까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메뉴판 맨 위에 있는 걸 주문해요. 그리고 나온 게 뭐였을까요? 역시나 생삼겹살이에요. 김치랑 같이 나왔는데 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아, 진짜 한국에서는 생고기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직원분이 와서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야 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 여기서 익혀 먹는 거였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직원분이 고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고 뒤집고 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신기해합니다. 외국에서는 고기를 칼로 자르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위로 자르잖아요. 이것만 해도 신기한데 불판 위에서 직접 구워 먹는 것도 신기하고 김치랑 같이 싸 먹는 것도 신기하고 밥 위에 얹어 먹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맛을 본 션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눈을 감으면서 완전히 황홀한 표정을 짓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다는 표정이에요. 삼겹살의 고소한 기름과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서 만나는 그 순간을 제대로 느낀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먹어온 맛이라 별 생각 없이 먹지만 션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미식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션은 밥 위에 고기를 얹어서 먹는데 그 모습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외국에서는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밥은 사이드 메뉴로 조금 먹거든요. 근데 한국은 고기를 밥 위에 올려서 한 입에 와구와구 먹잖아요. 이 조합이 션한테는 신세계였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상에 한국 음식을 이렇게까지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싶긴 해요. 넷플릭스만 켜도 한국 드라마 나오고 유튜브만 켜도 한국 먹방 나오는 세상인데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모른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때요?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죠.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한국 문화를 처음 경험하는 모습이 더 진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배를 채운 션의 다음 목적지는 경복궁입니다. 근데 경복궁에 가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있어요. 바로 한복 대여점이죠.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복 입고 경복궁 가는 게 필수 코스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션도 한복을 고르러 가는데 수많은 한복 중에서 뭘 골랐는지 아세요? 바로 골룡포예요. 왕이 입던 그 화려한 골룡포요. 다른 평범한 한복들은 다 제쳐두고 딱 골룡포에 꽂혀버린 거죠. 골룡포를 입고 거울을 보는 션의 표정이 진짜 볼만해요. 완전히 뿌듯해하는 표정이거든요. 마치 진짜 조선시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복궁에 도착합니다. 골룡포를 입고 광화문을 배경으로 셀카 영상을 찍는데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카메라를 향해 위험 있는 표정도 지어보고 손을 뒤로 모으고 걸어보기도 하고 완전히 몰입한 거죠. 26살 청년이 6살 어린아이처럼 신나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경복궁이라는 공간이 가진 힘이에요. 경복궁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거든요. 600년 역사를 간직한 조선왕조의 전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쭉 서 있죠. 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풍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이런 조합을 가진 도시가 많지 않아요.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루브르가 있지만 그 주변은 죄다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현대와 과거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공간이 없거든요. 뉴욕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만 있고 역사적인 유적은 별로 없어요. 런던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긴 한데 서울만큼 현대와 조화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런데 서울은 경복궁 앞에서 광화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뒤에
고층 빌딩들이 쫙 보이거든요. 600년 전 건물과 21세기 건물이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지 아세요? 한국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현대화를 이뤘다는 걸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경복궁에 오면 다들 감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쁜 건물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험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 특별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신이 났어요. 칼을 들고 춤을 추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칼싸움 놀이도 하고 완전히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즐기는 거예요. 결국 칼싸움은 상대방한테 져버렸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 흐뭇한 표정이 진짜 순수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골룡포가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대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골룡포 입고 들어가는 거 상상이 되세요?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주변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근엄한 표정으로 비빔밥을 기다리는 모습이 진짜 웃기면서도 귀여워요. 비빔밥이 나오고 직원분이 설명해 주는 대로 비벼서 먹는데 또 감탄하는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도 놀랐는데 비빔밥도 신기한 거죠.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이 밥과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조화로운 맛이 션한테는 또 다른 신세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션이 골룡포를 입은 채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지하철이요. 지하철이에요. 조선시대 왕의 옷을 입고 21세기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극명하게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션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다양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 한복 체험하나 보다 하고 미소 지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신기해서 쳐다봤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했을 거예요. 이게 서울의 매력이거든요. 뭘 입고 다니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로움이요. 션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시선들이 기분 좋았던 거죠. 자신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관대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국 같으면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면 눈총 받거나 놀림받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냥 내버려둬요. 오히려 관심 있게 봐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화적 관대함이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 날 션의 계획은 등산이었어요. 한국의 등산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도봉산이요. 만만치 않은 산을 골랐어요. 그것도 혼자서 터덜터덜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등산복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평상복에 운동화 하나 신고 올라간 거죠. 근데 한국 아줌마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외국인이 혼자 힘들게 올라가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한국 아줌마들이거든요.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오이를 하나 주세요. 션이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먹는데 또 다른 분이 살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삶은 계란을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손이 시릴까 봐 핫팩도 2개나 쥐어주시는 거예요. 양손에 하나씩요. 션은 태어나서 핫팩을 처음 봤나 봐요. 이게 뭐지 하면서 신기해하는데 손에 쥐고 있으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션의 표정이 환해져요. 완전히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좀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산에 올라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주고 핫팩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 같으면 혼자 등산하는 사람한테 말도 안 걸어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더 심해요. 남한테 패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라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특히 한국 아줌마들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어려워 보이면 그냥 도와주거든요.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예요.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충격적인 문화 충격이에요. 션은 도봉산을 오르면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한국 아줌마들한테 받은 음식 먹으면서 핫팩 쥐고 올라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로 경험한 한국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빨리빨리 움직이기만 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막상 도움이 필요하면 나서서 도와주는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엄청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어요. 호텔 직원들은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일반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외국인이라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인 입장 거부하는 식당들이 아직도 많아요. 중국은 아예 외국인을 경계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하죠.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뭘 물어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은 친절하긴 한데 그게 직업적인 친절이에요. 호텔 직원이나 가게 점원들은 팁을 받으려고 친절한 거지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길거리에서 일반인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대부분 귀찮아해요. 근데 한국은 아무 데가 없이 그냥 도와줘요. 외국인이 길을 헤매고 있으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고 심지어 같이 가주기도 하거든요. 식당에서 주문을 못하고 있으면 옆 테이블 사람이 와서 대신 주문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문화가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충격이에요. 저는 도봉산을 다 오르고 내려와서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하게 뭐 좀 사 먹으려고요. 근데 편의점에서도 감동을 받았나 봐요. 편의점 직원이 너무 친절했대요. 뭘 찾냐고 물어보고 추천도 해주고 계산할 때도 미소 지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랬대요. 여러분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외국은 편의점 직원들이 대부분 무표정해요. 그냥 바코드 찍고 돈 받고 끝이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근데 한국 편의점은 달라요. 일본처럼 과도하게 정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뚝뚝하지도 않거든요. 딱 적당한 친절함이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영상에 담으면서 말해요. 한국의 친절함에 완전히 반했다고요. 그리고 급기야 I love Korea라는 말까지 해버려요.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고작 며칠 됐는데 벌써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남아있어요. 션이 지하철역 안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무인 판매점이요. 지하철역 한쪽에 있는 무인 판매점을 보는 순간 큰 눈이 더 커져요. 입을 벌리고 완전히 놀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인 판매점 보고 놀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특히 지하철역 안에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외국에서는 지하철역에 사람이 없는 가게를 만들 생각을 아예 못해요. 왜냐하면 도둑 맞을 게 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인 가게도 도둑 맞기 일쑤예요.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대도시는 백화점에서도 물건 훔쳐가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진열장에 잠가놓고 파는 경우도 많아요. 직원한테 말해야 진열장을 열어주는 거죠. 유럽도 비슷해요. 파리 같은 관광지는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하철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매라고 경고하거든요. 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니면 무조건 소매치기 당해요. 일본은 그나마 치안이 좋은 편이긴 한데 무인 가게가 많지는 않아요. 있어도 교외 지역에만 있고 도심이나 역 안에는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하철역 안에 무인 판매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게가 역 안에 당당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치안이 좋기 때문이에요. 훔쳐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무인 가게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무인 편의점이 가능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 무인 가게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드물죠. 한국의 치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저는 무인 판매점을 영상에 담으면서 계속 놀라워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고 되묻기까지 하거든요. 자기 나라였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호주도 치안이 나쁜 편은 아닌데 역 안에 무인 가게는 없거든요. 있어봤자 자판기 정도죠. 그리고 션의 한국 여행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눈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펑펑 쏟아지는 눈으려. 션이 눈을 맞으면서 하는 표정이 진짜 순수해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손으로 눈송이를 받아보고
완전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평생 제대로 된 눈을 본 적이 없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드디어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금 내리는 눈이 아니라 첫눈답게 펑펑 쏟아지는 눈으려. 션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눈만 오면 출근 걱정부터 하지만 션은 눈이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사계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왔어요. 션은 이제 여름 한 달 살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대요. 원래 계획대로 여름에 다시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겨울에 며칠 있었을 뿐인데 완전히 한국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션 같은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게 그냥 립서비스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션은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예요. 이런 사람이 특정 나라에 대해 좋게 말한다는 건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어느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은 알아도 한국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남북한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